이강인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다. 이 젊은 PSG의 스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바레인전 멀티골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끈 이강인을 향한 스페인 언론의 찬사입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스포츠 매체인 아스는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결과를 전달하면서 이강인이 마법을 부렸다고 감탄했는데요. 바레인을 상대로 이강인은 자신이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했다. 그는 지팡이를 꺼내들고 마법을 부렸다. 56분에 그는 의도가 명확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멋진 중거리포를 터뜨렸다. 우리가 종종 봤던 역대 최고의 선수 메시를 연상시키는 골이었다라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스페인 언론에서 이강인을 메시 비유하면서 닮은 점이 많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혹 오버한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하지만 메시가 전성기였던 바르셀로나 시절에 누구보다도 메시를 꾸준히 관찰해왔던 곳은 다름 아닌 스페인 매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강인의 역전골 장면을 보면 메시가 과거 넣었던 골과 99.99% 똑같고요. 작년 6월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평가전에서 메시는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이때 슈팅했던 위치나 볼의 궤적을 보면 이번 이강인의 원더골과 정말 똑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왼발잡이 선수가 메시라 좀 잘한다 싶은 선수가 나오면 메시와 비교하면서 상투적으로 띄워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골 장면이 이 정도로 똑같은 걸 보면 정말 이강인이 어릴 때부터 배운 축구 스타일이 메시와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레인전 원더골이 바레인전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강인의 이 슛은 분명 찬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강인의 클래스가 드러나는 건 의외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소한 부분인데요. 최종 슈팅까지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장면일 수 있겠지만 바로 후반 86분에 나왔던 이 장면입니다. 황인범이 전방을 등지고 패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강인은 공을 가진 황인범을 보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공이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실제 패스는 그 다음에야 받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 장면이 이강인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축구에서는 소위 헤드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을 받기 전에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는 특정한 동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강인이 황인범의 패스를 받기 전에 고개를 좌우로 돌렸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헤드업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경기에서 그걸 제대로 실행하는 선수는 절대로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인 아스날에는 주전 공격수인 마르티넬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리그 29경기 선발에 교체 1경기까지 총 30경기를 소화한 확실한 주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5득점 4도움으로 성적도 그에 걸맞게 아주 훌륭한 편이고요. 하지만 준우승팀 주전 공격수인 마르티넬리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헤드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작년 3월에 통계매체 후스코드닷컴이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크로스 실력을 가진 게 다름 아닌 마르티넬리라는 자료를 올렸는데 당시 마르티넬리의 크로스 성공률은 10.4%로 10개 중에 1개만 성공하는 골이었습니다. 현지 아스날 팬들은 크로스 성공률이 낮은 게 마르티넬리의 안 좋은 습관 때문이라고 하면서 마르티넬리는 항상 고개를 쳐박고 드리블을 한다. 필드를 살피지 않고 동료들 위치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크로스가 엉망이다라면서 마르티넬리가 헤드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돌파 이후에 크로스가 이상한 거라고 지적했죠. 다시 말해서 헤드업이 기본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경기에서 90분 내내 그걸 실행하는 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이 동작을 한 건 후반 86분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이건 이강인이 헤드업을 하는 게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준으로 몸에 배어있다는 겁니다. 헤드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은 또 있는데 그건 바로 캡틴 손흥민을 길러낸 아버지 손흥정 감독도 헤드업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방영된 손흥민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려서부터 공을 받기 전에 고개를 숙이지 말고 주위를 살피는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상황 인식이다. 고개를 숙이면 뒤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공격 패턴이나 속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다라면서 빠른 템포의 축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헤드업 동작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쳤다네요. 손흥민도 당연히 헤드업을 제대로 하면서 토트넘 훈련 중에서도 계속 그 모습이 나오는데 토트넘 이적 당시 포체티노 감독이 훈련 중에 손흥민의 헤드업을 인상 깊게 봤다는 말을 손흥민 선수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축구 역사에서 전설적인 미드필더들 역시 언제나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곤 했는데 프랑스의 지단,
이탈리아의 피를로, 스페인의 사비가 그 대표적인 선수들이죠. 특히 사비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증거가 있는데 옛날에 일본에서 사비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사비의 습관을 낱낱이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 경기를 분석한 일본 방송은 사비의 특징적인 장면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이강인이 보여준 헤드업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사비의 어떤 특징이 드러났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횟수는 한 경기에 무려 850회라면서 사비가 수시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필드 위의 상황을 파악하는 걸 포착한 겁니다. 일본 방송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사비에게 요상한 안경 카메라 같은 걸 착용시키면서 1인칭으로 사비의 시점을 담았는데요. 여기서 사비와 이강인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味方にボールが渡った瞬間、シャビは左を見た。パスが自分に向かってくる最中に、今度は右。 자기가 아니라 동료가 볼을 받은 순간에 습관처럼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을 돌아보면서 주위를 확인하는 모습이 정확히 나옵니다. 황인범이 패스를 받는 순간에 이강인 역시 좌우를 확인한 뒤에 패스를 받았던 것처럼요. 사비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크로이프 정신이란 턴을 하고 둘러보고 경기를 이해하면서 공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경기를 보고 시각화하고 어떤 선수가 비어있고 시공간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면서 바르셀로나의 축구 철학을 정리해줬는데 이강인이 보여준 모습이 딱 이렇죠. 황인범이 패스를 받자 주위를 둘러보면서 상황을 파악한 뒤에 자신에게 공이 오니까 3명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침착하게 턴을 하고 스루 패스까지 정확하게 넣어줬습니다. 정말로 월드 클래스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매우 품격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시, 사비, 지단, 피르로 등 월드컵 우승은 물론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미드필더들의 이름이 꾸준히 언급되는 게 괜한 게 아니었네요. 이 레전드 선수들이 보여줬던 사소한 습관까지 이강인은 실제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강인이 메시와 비슷하다면서 극찬을 했던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이강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금빛으로 변하는 대한민국. 지난 2019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저주를 이어가며 결승에서 카타르에 패배했다. 하지만 같은 해 이강인은 U20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빛냈다라면서 이번 한국 대표팀에 이강인이 합류한 덕분에 아시안컵에서도 금빛 성과를 얻을 거라며 희망적인 예측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다가오는 요르단전에서 또 어떤 미친 활약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됩니다. 그때는 손흥민도 함께 골잔치를 벌이면서 더욱 멋진 경기를 펼쳐주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hin수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